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오늘은 9월 서울에서 분양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돈은 얼마가 필요하고, 시세 차익은 얼마인지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양 공고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위치는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세대수는 조금 작습니다. 두개동의 199세대 아파트에서 87세대를 분양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서울 거주 기간, 청약 통장 예치 금액 등 모든 기준이 되는 날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9월 15일입니다. 특별 공급은 9월 25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는 9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웬만한 서울 분양은 2순위까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비규제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 조합원이나 건설사에게 부담이 적어져서 추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사라지지만 청약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 70%까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에 비하면 확률은 많이 낮은데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아직 높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국회에서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네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중 미혼 1인 가구 추천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60%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에는 9월 15일 기준으로 3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60% 모두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 거주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추천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중 미혼 1인 가구 추천 물량에 대해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을 보면 전용 76타입만 8세대가 있는데요. 이 중 2세대만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유는 당첨자 선정 방법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대수의 50%는 우선 공급한다. 세대수의 20%는 일반 공급한다. 남은 주택은 추첨 공급한다. 소수점은 올림한다. 전용 76타입 8세대를 적용해보면 50%인 4세대는 우선 공급, 20%인 1.6을 소수점 올림한 2세대를 일반 공급, 그리고 남은 주택 2세대를 추첨으로 뽑는데 미혼 1인 가구는 이때 추첨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률은 낮지만 2030이 목소리를 내서 생긴 제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생애 최초의 1인 가구를 위한 추첨 물량조차 없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일반 공급 추천 물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76타입은 40세대, 전용 81타입은 2세대가 있는데요.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세대수의 40%는 가점제로 선정하고 세대수의 60%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추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들만 기회를 먼저 주고 나머지 25%는 유주택자들까지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있다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전용 76타입 40세대를 적용해보면 40%인 16세대는 가점제로 선정, 60%인 24세대는 추첨으로 선정, 추첨 물량 24세대의 75%인 18세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 나머지 25%인 6세대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전용 81타입 2세대를 적용해보면 40%인 0.8을 소수점 올림한 1세대를 가점제로 선정,
나머지 1세대는 추첨으로 선정. 추첨 물량 1세대의 75%인 0.75를 소수점 올림한 1세대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선정. 나머지는 영이므로 유주택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은 주택형별 추첨 물량을 잘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형은 전용 76 타입과 전용 81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11억 1,500만, 9억 9,400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면적이랑 가격이 뒤바뀌어 보이는데요. 전용 81 타입은 저층 2세대밖에 없어서 저렴한 것이고요. 전용 76 타입의 저층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비쌉니다. 아무래도 전용 76 타입이 고층까지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릴 것 같긴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 외에도 추가 비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대출이자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중도금 대출이자는 6회 모두 받는 경우 약 5천만 원 정도고요. 취득세는 약 3,500만 원 정도입니다. 분양가에서 대략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전용 76 타입은 고층 최고가 기준이고 전용 81 타입은 저층 기준인 걸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전용 76 타입은 분양가와 추가 비용을 더하면 총 12억 400만 원이고요. 실거주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의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KB시세는 10억이라서 대출을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죠. 대출을 최대치인 7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필요자금은 5억, 대출을 갚기 위해 월 338만 원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용 81 타입을 보면 총 10억 7,300만 원이고요. 30평과 32평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KB시세는 10억, 대출은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을 최대치인 7억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필요자금은 3억 7,300만 원, 대출을 갚기 위해 월 338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세를 주는 경우를 보면 시세는 7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자금은 동일하고요. 대출 원리금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짧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제가 KB시세는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 아파트의 KB시세를 확인하고 거기에 70%를 곱해주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신축을 고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저의 경우는 2017년식 보문 파크뷰 자이아파트와 비교하였습니다. 29평은 9억 6천, 34평은 1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10억에서 11억 사이로 예상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10억으로 계산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말씀드렸듯 이건 대출의 한도를 알아본 것이고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DSR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 7억을 받을 때 DSR이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연봉을 1억 200만 원을 넣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 등 금리는 5%를 넣고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니까 DSR이 39.71%가 나오네요.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은 약 4,050만 원이니까 월 338만 원이 되고요. 전용 81 타입도 동일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입력한 값들은 금리처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필요한 현금은 더 적어도 되고 모아둔 현금이 많으면 연봉은 더 낮아도 되겠죠. 거기에 따라 월 상환 금액도 달라지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입지와 평형 구조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초초초 역세권입니다. 물론 2호선처럼 서울의 핵심 노선은 아니지만 종로나 강남까지 환승 한 번이면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평형 정보가 없습니다.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카메라로 찍어서 흐릿한 사진들은 있었는데요. 비슷한 샘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전용 76 타입은 3베이, 전용 81 타입은 4베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호갱노노에 들어가서 29평에서 33평,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조회해보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구축을 제외하면 2017년식 보문 파크뷰자이, 2022년식 레미안 엘리니티, 2015년식 용두 롯데캐슬리치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보문 파크뷰자이와 비교해보면 29평이 10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30평 중층 분양가는 10억 7천 정도인데요. 연식, 단지 규모,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시세 차익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종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보문역 초역세권 신축이 매력적일 것 같지만 여의도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천 물량을 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우시고 DSR은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세 차익은 얼마인지, 안전마진은 없어 보이고 시세대로 분양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이 보문역과 가까운 분들에게는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 서울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